국민의힘 두 번째 비대위가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죠. 앞으로 여당 비대위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새롭게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했습니다. 우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이제 비대위 자체가 네, 어떤 리더십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의 혼란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새로운 당의 모습으로 가기는 좀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혼란 상황을 조금이라도 네, 해소하고 추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안정된 리더십을 확립해가는 그런 역할이 네. 거의 가장 급선무이자 유일한 역할인데요. 그렇게 보면 예, 비교적 무난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네,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분이고요. 네.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역할도 뭐 그렇게 지금 큰 역할을 기대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구성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 정도, 그래서 비대위 구성 자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니 물론 뭐 네. 기대하는 바가 크겠지만 그렇게 네. 큰 기대를 하고 출범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못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네. 비대위 구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친윤 비대위다, 윤석열 그림자 비대위라는 어떤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친윤 비대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또 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비대위 자체가 네. 지금 어차피 여당의 그 비대위가 그 구성이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인적 구성에 네. 뭐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또는 네. 뭐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별로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역할에 네.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의원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비대위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뭐 선임했다가 사퇴하고 그분이 그랬죠? 뭐 굳이 사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 비대위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네. 큰 역할을 뭐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예. 스스로 아마 그또 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스스로 예. 맡은 것도 큰 의미를 둘 거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하. 맞지 않는 것에 무슨 큰 의미를 두기도 똑같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죄송하지만 의원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비대위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누가 선임되든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 또는 누가 되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네. 비대위의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제를 삼을 만한 수준의 네. 주제가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충실하게 그리고 네.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네. 지금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큰 의미 없는 비판이거나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어떤 그 논의다 이런 의미죠. 네.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그 역할, 그게 제대로 되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이 출발은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상의 문제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 이준석 전 대표가요. 지금 이 상황 비대위 다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요. 뒤에서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네. 뭐 무슨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해도 네. 이제 점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네.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또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말도 자꾸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그 느끼신 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그대로 예측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와 지금 많이 다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 그 최고위원으로서 네.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훌륭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 제 스스로 많이 심정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많이 돕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사실 우리 이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그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것은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하. 당시 그 국민의힘에 드리워져 있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상쇄시키고 젊은 정당, 개혁적인 정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셨죠. 예. 근데 사실 대선 국면에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아하. 개인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심지어는 당의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는 네.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좀 옆에서 보기가 힘들었고 또 네.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국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느낀 입장입니다. 특히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당원들이 많이 탈당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했는데 사실 그건 사실과도 크게 맞지도 않는 내용이었는데 네. 당대표가 뭐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온천하에 떠들고 다니는 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과연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회의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음. 그전과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네. 그런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아마도 누구보다 이 사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공방의 결과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은 이제 주된 것이 이번에 그 당헌 당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네. 뭐 서구표를 발의하는 것이니까 무효시켜달라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서구표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하.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그 이른바 당헌 당규에 규정한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규정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 개정된 당헌 당규의 내용에 대해서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하기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네. 당헌 당규 개정 절차에서 예컨대 뭐 상임정국위원회나 정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 예컨대 네. 공고가 제대로 되었지 않는다든가 또는 과반수 참여한 상임정국위원 내지 정국위원 과반수의 어떤 찬성이 없었는데도 통과시켰다든가 네. 또는 당헌 당규 내용 자체가 정당법의 근본을 침해한다든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뭐 어긋난다든가 네. 이런 내용이라면 모를까 지금 기존에 있던 비상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아하. 그것이 무슨 어떤 서구표냐 네.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무효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이제 정당 정치를 전부 법원에서 결정하는 그런 네. 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이 정부가 야당 탄압 또는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만한 말씀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때
충분히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경찰이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당 대선 주자니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네. 또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또 이관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네. 이른바 부정청탁의 그 사례가 될 만한 그런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네. 또 지금 이게 이른바 제3자 뇌물 공여 내지 제3자 뇌물 취득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그 주된 내용인데 박근혜 네.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에 벌어진 사안을 두고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해서 처벌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발표하시고 지금 민주당도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리로 따진다면 네. 과연 두산건설에 용적률을 적게 해주고 용적률을 낮춰주고 지금 그때 비해서 땅값이 어느 비평가가 이야기하기는 50억짜리 땅이 1조 원이 됐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해줬죠.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에다가 네네. 용도 변경에다가 그 건폐율을 낮춰줘 가지고요. 네. 그 기부채나 비율을 낮춰줘 가지고 사실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과연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전혀 개입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를까. 네.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엮어넣었던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거품을 무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을 옥죄는 법리는 항상 남들도 옥죄듯이 남들을 옥죄는 법리가 또 자신을 옥죄는데 네. 역사를 돌이켜 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냉정한 가슴으로 보시면 네. 과연 당대표께서 재판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네. 당헌 당규까지 바꾼 그 정당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은 잘 안 하고 왜 야당 관련 인사만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문재인 정권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를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도 사실 박탈하고 네. 윤석열 주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했었고 네.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했고 그때 수사의 책임자는 이성윤 검사장이었잖아요. 친정권 검사장으로 네. 높이 이름을 날리던 분이잖아요.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또 그때 수사 똑바로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요. 네.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게 형평성 문제지. 네. 어떻게 지은 죄는 숨겨야 되고 없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게 형평성이겠습니까? 네.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면 돼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지은 예. 죄만큼 처벌받으시면 되고 일반 국민이 만약에 이런 죄가 있다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저래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형평성에 더 네.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